동문과 쇄골미인님의 사연입니다. 자취방 베란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공포물에 관심도 없고 워낙 겁도 없는 성격이라서 제보해보기는 처음이네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대전에 위치한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입니다. 본가는 서울에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대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학년 이후로 자취를 했습니다. 2학년 땐 학교 정문 쪽에 위치한 번화가에 서 있었고 지금은 학교 서쪽에 위치한 작은 원룸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룸촌이 다른 곳에 비해 규모도 작고 조용합니다. 학교와 원룸촌 사이에 작은 하천도 흘러서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이 꼬인다는 점을 빼면 다른 원룸촌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하나, 방 2개짜리 집에서 동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워낙 친하고 잘 맞는 놈이라서 같이 살면서 싸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소한 오해로 인해 이 동기가 저에게 화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 외출을 하게 되면 항상 담배는 왼쪽 주머니, 핸드폰은 오른쪽 주머니, 지갑은 엉덩이 쪽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 룸메의 경우 양치를 하면 항상 칫솔을 선반 왼편에 칫솔통에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칫솔이 다른 곳에 놓여져 있고 저더러 칫솔은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내 칫솔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네 걸 쓰냐고 따졌고 제 룸메는 곧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칫솔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의 일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희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새벽 3시쯤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쯤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와 룸메는 각자의 방에서 뛰쳐나와 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 전등 커버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더군요. 룸메는 커버가 바람 같은 것 때문에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전 의아했습니다. 입주할 때 전등을 제가 교체했었는데 전등 커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반 정도를 돌려야 장착이 됐고 저는 분명히 제대로 커버를 끼웠었거든요. 커버가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물기로 인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었고 누군가가 전등 커버를 손으로 돌려 빼서 떨어뜨리거나 커버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로 깨부셨단 소리겠죠. 그런데 위의 가정이 성립하려면 누군가가 침입했거나 귀신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집 안엔 사람이 저희 둘밖에 없었고 저희 둘 모두 귀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없었죠. 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기말고사라는 현실에 화장실 전등 커버는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희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다른 과 여동생 2명과 함께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워낙에 친하긴 했지만 다 같이 자는 것은 좀 마음에 걸려서 동생들은 베란다가 딸린 큰 방, 즉 제 룸메 방에서 재우고 저와 룸메는 작은 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동생들이 와서 깨우더군요. 반투명한 베란다 문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꽉 잠그어두지 않으면 계속 열리곤 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베란다 문을 잠그어두고 있었죠. 그날도 분명히 잠그었는데 A라는 동생이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에 깼답니다. 처음엔 저희 중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구나 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중 베란다 쪽에서 문을 열려고 했답니다. 잠금 장치는 방 쪽에 있으니 당연히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동생은 처음에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섬뜩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베란다에 누군가가 있고 잠금 장치가 걸려 있다면 한 명이 베란다로 가고 다른 사람이 방에서 문을 잠궜다는 것인데 다른 동생 B는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누군가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죠. 갑자기 겁도 나고 느낌도 이상해서 확인차 저희 방으로 몰래 들어왔는데 저희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베란다에서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그 소리는 뭐였단 말입니까? A는 B를 방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B를 데리러 다시 그 방으로 갔는데 아까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란다 밖 가로등 불빛이 새어들어오며 반투명한 베란다 문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답니다. 너무 놀란 A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B를 끌고선 저희 방으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문득 칫솔의 해프닝과 전등 커버 해프닝이 떠오르긴 했지만 저희는 자존심이 강해서 태연하게 그 방으로 가서 베란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군요. 슬리퍼 2짝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A는 이 슬리퍼가 문제라고 칭얼댔는데 저희는 걔들을 안심시키려고 베란다에서 담배까지 피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희 집은 동기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A와 B는 불문과였는데 그 둘 덕분에 불문과에서는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역시 저에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겁이 났습니다. 베란다 사건이 있던 주말에 룸메가 본가에 있는 세종으로 가버려서 저는 혼자 남아있기가 무서웠고 동기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같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내빼더군요. 마침 군 제대 후 복학 전까지 놀고 있던 서울 친구 하나를 꼬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고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쯤 집에 돌아와 정신없이 잠을 자고 나니 그날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 일도 없지 않냐며 그동안의 사건들은 제가 학교 생활에 지치고 무료함을 느껴서 사소한 일들을 귀신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꾸며내려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에 학점 관리, 대인관계, 자금난에 스트레스 받을 것은 많았고 여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무료하기까지도 했으니까요. 결국 그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룸메가 세종에서 돌아오고 마침 계절학기가 끝나 또 다른 서울 친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은 여러 번 노가다를 함께 뛰었기 때문에 셋 다 서로 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친구에게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장난스럽게 알려주었고 친구는 키득거리면서 저희더러 관정이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온 첫째 날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였습니다. 저와 룸메에 비해 그 친구는 여러모로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둘째 날부터 친구는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급체해서 토까지 하더군요. 모두 같은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만 그랬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 친구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엔 저와 룸메가 선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 혼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혼자 두기엔 마음이 걸려서 웬만하면 내 방에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핸드폰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2시가 끝나서야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룸메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잔뜩 와 있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룸메에게 전화 걸었더니 자기는 지금 방에 왔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전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친구는 제게 단단히 화가 났는지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결국 룸메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제 방에 누워있다가 에어컨이 시원치가 않아 룸메 방으로 갔답니다. 거기서 에어컨을 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 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갑자기 돌풍이 불었겠거니 했는데 나중엔 잠금 장치가 덜그덕 할 정도로 문을 흔들었답니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는 제게 전화했지만 전 받지 않았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제 룸메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메는 불문과 B와 놀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B와 함께 집 앞까지 왔답니다. 불문과 B는 또 베란다가 말썽이냐며 이사가라고 이 집 진짜 이상하다고 말하더랍니다. 여튼 B를 돌려보내고 저희 셋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심정은 좀 절망적이더군요. 차라리 강도가 들었으면 112에 신고를 하거나 제가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상대가 귀신이라뇨. 베란다 문을 확 열어 젖혔는데 그곳엔 저번처럼 슬리퍼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슬리퍼를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룸메가 혼자 방을 지키고 있고 저는 서울의 집에 도착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룸메에게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 별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일이 터지면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